안녕하세요. 해피에이징 대표 권계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 낙상 예방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노인 낙상 사고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낙상 사고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좀 알리고 또 교육과 이런 필요한 용품을 그 개발해서 공급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또 빈곤층 노인들의 현실적인 사고 예방을 하는 그런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낙상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라든가 욕실 매트 등의 이런 필요한 보조용품을 공급하고 설치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빈곤층 노인들의 현실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을 해서 노인복지센터라든가 그 시니어 케어 양성을 통해서 낙상사고 예방의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어르신 집이라든가 경로당에 이런 안전용품들 설치해드려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 낙상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낙상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그러면 낙상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낙상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뭐 넘어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자면은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자세의 변화로 인해서 당시의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지거나 바닥에 눕는 것, 이게 어떤 외국 사람들의 첫 번째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여기 문단에서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비의도적인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모든 사건을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의 사고 경험, 추락, 미끄러짐의 경우를 말함.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좀 정의다운 정의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좀 달리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낙상사고는 질병이 아닌 사고나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치매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인 것 같은 질병이 아니고 질병을 유발하는 사건이다, 사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질병이라면 보통 어떤 그 질병관리 차원에서 병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낙상은 사실 질병이 아닌 사고나 사건으로서 질병 코드가 없어서 치매라든가 다른 노인성 질환처럼 정확히 집계가 되질 않습니다. 피해 액이라든가 치료를 필요한 어떤 그런 의료 비용 이런 것들이 집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상의 어떤 다른 치매와 달리 낙상은 사건이나 사고로서 질병처럼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점이 좀 다른 노인성 질환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낙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숫자로 한번 보게 될까요? 수치로 본 낙상 사고에 대한 건데, 먼저 1년에 낙상 사고를 경험하신 노인의 비율이 몇 %냐? 25%입니다. 4분 중에 한 번은 꼭 낙상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돌아가시는 노인들, 전체 노인 중에 한 13%, 한 10분 중에 한 분 조금 넘게는 낙상 사고로 관련된 곳으로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12만 명 정도는 뇌 손상이라든가 요추, 허리, 골절 같은 심각한 손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까 말씀드린 추정해야 되는 비용, 나름 낙상으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이런 비용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치매에 비해서 치매가 한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 정도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에 사회적인 의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상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대체 뭔지 한번 실제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거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나온 노인 낙상 사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 5분 정도에 되는 영상에서 잠깐 보시고 그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여인. 요만큼이 출혈이고요. 몇 시간만 늦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넘어지고 이마도 부딪히고. 겨울이면 찾아오는 낙상. 병원마다 고령의 낙상 환자가 몰려들고 있다. 완전히 골절된 거고 요거 쪼가리 나가고. 조각이 났어요? 참기 어려운 고통. 노인 낙상의 숨겨진 비밀을 밝힌다. 타박상이 아니고 거의 골절로 연결되고. 낙상과 골절로 갑자기 악화되는 노년의 몸. 낙상에 의한 골절은 노인들에게 있어서 사망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웬만한 암보다도 훨씬 더 중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낙상. 고령자들을 위협한다. 얼음 위의 신사 펭귄도 미끄럼에는 조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요즘 폭설과 한파로 우리 주변에 낙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낙상은 몸의 위치보다 낮은 곳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것.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자, 조심조심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할머니와 손녀가 똑같이 행복해 보이네요. 하지만 낙상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 시기까지는 넘어지면 가볍게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러나 55세 이상의 연령층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볍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부상은 훨씬 커지고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병원에 입원한 중증 낙상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55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상 부위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팔과 다리 이외에 머리와 목의 10%, 그리고 허리 등뼈와 골반의 22%나 발생해서 중상의 비율이 무척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낙상. 하지만 낙상 사고를 직접 당하게 되면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낙상 환자가 도착했다. 천천히 조금만. 움직이지 마시고. 네. 길에서 살짝 넘어졌지만 꼼짝도 할 수 없는 홍순희 씨. 아우 굉장히 심하다.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야 여기 아직 골절돼가지고 조각이 나는데. 조각이 났어요? 예 여기 완전히 골절된 거고 요거 쪼가리 나가고. 예상 밖의 심각한 상황. 보시죠.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당황스럽다. 그러자도 전번에 눈 왔을 때 밖에 나가지 마시라고 제가 신신당부 드렸어요. 거의 매일 전화해가지고 꼼짝 말고 안에 집에 계시라고. 일단 안 다시 눈이 거의 녹은 상태에서 다치신 거니까. 아이고, 어떻게 미끄러지신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이만한 돌에가 툭 쳐있더라고요. 아, 돌에 살짝 걸렸는데 그냥. 홍순희 씨는 뼈가 부러지고 조각이 나서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 정도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일단 통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직도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진짜 황당하죠. 뭐 아주 이렇게 살짝 넘어져서 이 정도 될 줄은 진짜 황당하죠. 저희도 생각해도. 수술이 시작됐다.
뼈에 기다란 봉, 골수정을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해서 부러진 뼈를 네, 지금 보셨는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사이렌 소리가 나고 병원에 가서 할머니가 누워서 아들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 뭐 간단하게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취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허리가 골절이 돼서 심각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의사분이 되게 그 아들하고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골절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그런 그 영상에서 할머니가 넘어져가지고 허리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대퇴부 골절을 당한 노인이 있다면은 그런 노인 중에 몇 퍼센트가 1년 안에 사망을 하실까요? 몇 퍼센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노인이 길을 걷다가 혹은 미끄러지거나 해서 대퇴부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몇 퍼센트가 1년 안에 돌아가실까요? 정답이 몇 퍼센트일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네. 네. 정답은 25%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어르신 중에 4분 중에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십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그러면 반대로 이게 다쳤는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잘 회복이 되셨어요. 재활도 잘 되셔가지고 그럼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는 노인은 몇 퍼센트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네, 몇 퍼센트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가 정상으로 돌아오신답니다. 그러면 4분 중에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셨고 4분 중에 1분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나머지 2분이 있으시죠?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고, 고생하실 수 있고, 네. 정확한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나머지 50%는, 정확한 용어로는 보행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행 수준이 한 단계 떨어진다는 게 뭘까요? 정상적으로 두 발로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나, 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신 분들은 보행 보조차를 끌거나, 보행 보조차를 끌으신 분들은 휠체어 타시거나, 이렇게 걷던 수준이 한 단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 낙상사고를 당해서 골절을 당하면은 사실은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75%는 돌아가시거나 전보다 못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게 이게 낙상사고의 가장 큰 어떤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을 할까요? 이 치료 과정에서 사실은 노인들에게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근육 손실이 오게 됩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기만 해도 일주일에 한 10%에서 20%의 본인 갖고 있는 근육이 그냥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누워 계시면은 한 절반 정도가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원하셨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만에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갑자기 초췌해진 모습. 건강하시던 분이 입원했는데 환자가 다 되신 모습. 이런 게 그냥 누워만 계셔도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가만히 누워 계시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질 않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사지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모여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압이 좀 상승하게 되고요. 또 호흡도 좀 좋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더 약해져서 병원 내에서 2차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심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심부전이라든가 심장병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은 어떤 피부가 괴사하는 욕창이나 염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도 또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는 게 2차적인 의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을 할까요? 네, 그거는 한번 요거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 네. 낙상사고로 사실은 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이 수술하고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는 시간 때문에 일주일 입원하시면은 한 주당 한 10%에서 20%의 본인 근육이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입원하신다 그러면 최대는 한 50%까지 근육이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셨던 건강하시던 노인들이 입원하고 나서 일주일 되었으면 여기 초췌해지는 게 이 근육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손실되면 또 2차 낙상이 될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또 그리고 가만히 누워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체액이 몸통으로만 모이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장마비라든가 심부전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욕창이라든가 염증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그러면 아무래도 폐에도 안 좋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은 2차적인 그 직접적이지 않지만 2차적인 또 후유증이 앓게 되는,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도 보행술이 나빠져서 계속 뭐 휠체어 생활한다거나 뭐 침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그런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2차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만 보이는 낙상,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네, 한 번이라도 넘어지거나 떨어진 경험이 있는 노인은 6%였습니다. 이 기간에 세상을 떠난 노인은 모두 15%였는데 건강 상태와 관련한 요인을 가능한 배제하고 낙상한 적이 있는 노인의 사망 위험도를 따져보니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최대 15배 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낙상 사고, 예측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연결해서 그러면 노인 낙상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년 동안에 낙상한 노인들의 경험은 그 비율은 25%입니다. 4분 중에 1분이 낙상 사고를 당하고 있고요. 평균 낙상 경험한 횟수는 2.3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지신 분이 계속 2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여자 어르신일수록 사고 경험이 높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연령대가 여기 표에서 보시면은 80대 이상이면 30%까지 높아집니다. 배우자가 없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고, 독거 노인일수록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배우자가 없이 독거 어르신들일수록 낙상 사고를 더 많이 당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나이가 많으실수록 이제 독거의 확률이 높고, 또 아무래도 혼자 계시면은 이제 드시는 음식이 좀 대충 드시다 보니까 영양 섭취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더 부실해져서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거주하시는 그런 가구가 좀 열악한 집에 살다 보니까 사고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종합해 본다면은 혼자 대신 80대 이상의 좀 학력이라든가 소득이 낮은 빈곤층 여자 어르신, 이런 분이 낙상 사고를 더 많이 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사시는 곳이 좀 더 생활 환경이 좀 더 취약하고요. 또 건강 상태가 영양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몸이 좀 허약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낙상 사고의 확률이 더 높다. 근데 문제가 이런 분들은 사고를 당했었을 때 치료비라든가 간병비를 부담할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간병비는 의료보험이 되지는 않거든요. 치료비까지는 의료보험이 되는데 간병비는 의료보험의 수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최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간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혼자서 병원에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고독사에 대한 위험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빈곤층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사고, 낙상 사고에는 예방이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예방에 대한 것을 그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비율은 저희가 지금 2020년 정도 되는 2021년인데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었을 때 독거 어르신도 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방에 대한 대안을 사회 지역사회에서도 좀 더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낙상 사고는 주로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발생을 할까요? 그럼 원인이나 계기는 어떻게 된가요? 그 주변에 낙상 사고를 당하시는 어르신들 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아시는 이웃도 있을 수 있고요. 들으신 게 다 있을 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주로 발생을 하나요? 한번 말씀을 한번 떠올려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네. 요거는 뭐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뭐 이런 많이들 말씀하실 텐데 요거는 이 자료는 이제 그 노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노인들이 전체 노인들 2,600명 낙상 사고를 경험했던 2,621명의 노인들한테 뭐 하다가 넘어지셨냐, 낙상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 뭐 이런 결과를 말씀하시는 노인은 26.8%로 두 번째로 높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뭐 사물에 부딪혀서가 한 5.8%이고 보도나 문턱이 걸려서, 방에 보면 문턱이 있죠. 오래된 집은 8.8%고요. 그다음에 조명이 어두워서는 0.4%고 다리를 접질러서 13.8%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였습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29.5% 가장 많은 노인들이 난 이렇게 넘어졌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워져서도 아니고 걸려서도 아니고요. 뭘까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낙상 사고를 이해하는 데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오늘 교육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유형을 알게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르신들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졌다, 가장 큰 이유가 뭐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갑자기 주저앉았답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가 사실은 가장 많은 그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말한다면은 노화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되면서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낙상사고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학문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일본에 있는 그 낙상사고를만 전문으로 연구했던 의사분이 이제 낙상사고의 원인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첫 번째로 신체적인 위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체가 좀 병이 들었을 때,
순환기에 대한 질병이 있었을 때 부정맥이라든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이런 순환기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사고가 높더라라는 것이고요. 또 신경계가 안 좋아졌을 때 파킨슨병이라든가 치매에 걸렸을 때 또 사고의 위험을 발생을 시키더라는 거고요. 근골격계, 관절염이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골절, 골다공증 이런 근골격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 보행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 낙상사고가 더 경험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이고요. 시각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더라. 백내장, 녹내장, 안경이 부적절한 걸 썼을 때 사고의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질병이 생겼을 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특별하게 신체에 어떤 위험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서 근력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로 인해서 갑자기 힘이 풀려간다거나 근지구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다른 어떤 운동 속도의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평형 감각, 평행 기능이 저하됐을 때 균형적으로 걸어가는 이런 능력이 떨어졌을 때 보행 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좀 더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몰랐던 사실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약을 좀 많이 드시게 됩니다. 불면증도 올 수 있고요.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라든가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드시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서 어지럽게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는 것. 이게 좀 많은 경우에 그 화장실 낙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약물에 대한 위험이 세 번째의 낙상 사고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로 마지막으로는 그 주택의 환경 위험입니다. 그 집이 좀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내에 턱이 많다거나 또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또 바닥이 미끄러운 그 타일로 되어 있다거나 또 신발 자체가 좀 잘 맞지 않은 신발을 신는다거나 또 방바닥에 전기 코드 이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있어서 걸려 넘어진다거나 조명이 어둡거나 불을 안 켜고 계실 때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은 집보다 그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 환경의 요인이 어떤 네 번째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에서 뭐 음주를 하셨던 분들은 사고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취하면은 사고를 많이 당하시고요. 흡연 자체가 또 갖고 있는 게 뼈를 약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5가지로 좀 구분을 해보면 신체적인 질병의 문제, 노화에 대한 문제, 약물에 대한 문제, 주거 환경상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낙상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보이시는 과거 낙상 경험 요거에 나오는데요. 과거 낙상 경험은 한번 넘어진 노인들은 되게 두려운 거예요. 또 넘어질까 봐. 이 낙상 사고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좀 신체 활동을 좀 위축시킨답니다. 신체 활동 위축시키면 아무래도 좀 활동이 좀 덜하게 되죠. 그러면은 근육이 좀 더 소실될 수 있고 근육이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몸이 허약해지면서 사고 위험률이 높아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과거 낙상 경험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낙상 사고를 또 양산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반대로 낙상에 대한 공포를 없애주는 것. 이게 예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낙상에 대한 어떤 이해입니다. 낙상은 어떤 사고인지, 왜 발생을 하는지, 또 누구에게 주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낙상 사고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낙상 사고에 대해서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봤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그럼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5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선생님들께서 정리하신 내용이고 저희가 전달드리는 겁니다. 지금 낙상사고를 앞 시간에서 왜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주로 노화에 대한 것이었죠. 노화에 대한 것. 나이가 들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것이 낙상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낙상사고 예방법은 첫 번째로는 내 몸이 얼마나 노화가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로 노화를 측정하는 거고 낙상의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두 번째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낙상사고 예방법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상사고 예방에서 아까도 우리가 몰랐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로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또 드시고 계시는 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약에 대해 검토하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시력이라든가 골다공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근골격계라든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력과 골다공증 등의 노인성 질환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환경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는 것, 그리고 자잘한 어떤 생활 습관들을 좀 개선해 주는 것, 이것들이 낙상사고 예방의 5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 개 한 개를 좀 보면은요. 먼저는 노화에 대한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드린 방법은 SPPB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낙상과 관련되는 노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여기 설명드린 거는 3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검사, 균형검사가 얼마나 되는지, 똑바로 서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 신발 모양이 더 있었을 텐데요. 일반 자세에서 그냥 똑바로 서서 발을 붙여서 서 있는 자세, 이게 일반 자세가 똑바로 서서 10초 동안 있으실 수 있으면 1점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렬 자세라고 해서 발을 완전히 앞뒤로 붙여서 신발 모양이 일렬로 되게 해서 10초 이상 버티면 2점이고 3초에서 10초까지 버티면 1점입니다. 그리고 반일렬 자세는 신발의 반쪽장만 비스듬하게 세워서 하는 붙여서 10초 이상 버티면 1점. 이렇게 해서 요 균형 검사는 4점이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 속도인데요. 이제 4m를 몇 초에 걷느냐 내용입니다. 4m 그게 젊은 사람들은 1초에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인분들은 다리가 좀 보행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m를 표시를 해서 시작해서 한번 초를 재어 보셨을 때 약 4.82초보다 짧게 걸리시면 4점, 4.82초에서 6.2초까지는 3점, 6.2초에서 8.7초까지는 2점, 8.7초 이상 걸리신다. 그럼 1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5번을 반복을 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해서 약 11.2초 이내로 하시면 4점이고요. 11.2초부터 13.7초까지가 3점이고요. 13.7초에서 16.7초 정도면 2점, 16초 7초에서 약 60초, 1분 정도까지는 1점이고 60초 이상 못하겠다 그럼 0점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3개를 평가를 해서 합계 점수가 12점이 다 안 나온다. 11점부터 되면은 낙상 위험이 좀 있는 노화로 접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점수가 낮을수록 낙상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대개는 저희가 경험상으로 측정해 봤었을 때 특별히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없으시고 아주 연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5점에서 한 10점 사이가 나오시면 낙상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리 근력 강화라든가 낙상 위험에 대한 그 위험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1점은 조금씩 노화가 시작되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12점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낙상 위험은 없으시다. 근데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점부터 한 0점 거의 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점도 거의 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5점 정도 밑으로는 잘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2점에서 5점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상의 위험을 갖고 있는 노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12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본인이 낙상 위험 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하시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신다. 운동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요. 그리고 그룹 사회, 지역 사회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한 운동이고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균형과 조화를 증진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균형과 조화.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죠. 등산도 있을 수 있고 수영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를 타실 수도 있고 걷기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규칙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 규칙적으로. 규칙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은 많이 하시다가 그 다음 날 안 하시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시고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운동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치매 예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333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운동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시고 한 번 하실 때면 30번 이상 하셔라. 그리고 꼭 하시는 게 근력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낙상사고 예방이라는 게 좀 다리 근력, 하체 근력이 약화되는 거에서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하체 근력을 좀 강화시키는 운동을 꼭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체 근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했을 때는 여기에 저희가 뭐 낙상 예방을 위한 체조,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돌리기,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 이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이 다음 강의 때 좀 운동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인에게 맞는 무릎 들어올리기라든가 발목 돌리기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했을 때는 하체 근력이 좀 강화가 되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운동이 있는지를 다음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근력 운동을 좀 포함시켜주는 운동 꼭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낙상 예방에서 운동만 잘하셔도 낙상 예방 효과에 한 70% 정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가장 중요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고라고요. 뭐라고요? 낙상 예방에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로 복용약에 대한 검토입니다. 약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서 약을 꾸준히 드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데 보통 뭐 3개에서 5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의사분들의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많이 시키는 대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지는 체크를 잘 안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주변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 4가지 이상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분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드셔야 되는지. 뭐 약을 많이 드시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약을 4가지 이상이면은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 약 중에서 졸립거나 어지러움증이 있는 약, 항우울제라든가 수면제 이런 것들은 계속 드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드시지 않아도 된다면은 좀 빼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약을 드시는 것을 의사분들한테 확인을 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처방을 받아서 되도록이면은 뺄 수 있는 건 빼는 것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시력, 골다공증, 특히 두 가지가 낙상 사고에는 아주 치명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근데 뭐 시력은 안 보이면은 당연히 낙상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시력을 관리하는 방법,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겁니다. 노화가 들면은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은 미루지 마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백내장 수술은 뭐 수술하는데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집안 내에서 사고를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그 렌즈의 다초점 렌즈가 이게 볼로그 렌즈하고 돋보기하고 일반 렌즈하고 같이 섞여 있는 렌즈가 있는데 이게 눈의 아래 위로 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그게 사고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지나 계단 할 때는 다초점 렌즈는 사용하지 마시게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여자분 어르신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그런 그 질병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뼛속이 좀 이제 푸석푸석하게 약해지고 골양이 적어져서 뼈 자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부러지기 되게 쉬운 상태가 되는 게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원인이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골다공증이다 그러면은 전체 한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저희 어떤 나가 보면은 손 들어 보시라고 하면은 20-30% 이상은 꼭 골다공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평상시에 좀 뼈가 약하신 분들, 살아오시면서 골절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골다공증이 좀 무서운 게 이 작은 충격에도 이 골절이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높이, 요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안전뱅이 의자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빨간색 그 안전뱅이 의자 앉아서 이제 걸레도 빨고 계시잖아요. 동그란 요 의자에 잘못 엉덩이를 못 고쳐가지고 요만큼 낙차가 됐는데 이 요추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아기를 끌어안다가 아기의 무게 때문에 이 등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작은 충격에 넘어짐 사고에서도 골절이 쉽게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 어르신들은 그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골다공증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한번 알려드리면은요. 먼저는 식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1인 권장량 정도의 칼슘 섭취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몸에 그 골다공증이 좋다는 음식은 뭐 우유, 우유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지만 우유, 뱅어조림, 녹색 채소, 추어탕, 아욱국, 치즈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에 되게 좋다고 하는 음식이니까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햇볕을 쬐이는 것이 이제 비타민 D 자체가 강화되니까 햇볕을 보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서 이제 고추를 말려서 먹잖아요. 근데 왜 고추를 말려서 먹을까요? 그게 비타민 D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햇볕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비타민 D가 이제 생성되는 게 좋으니까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것,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아까 좀 많이 걸으실 때 해가 너무 뜨겁지 않는 아침 한 9시에서 10시 사이, 그 해가 따뜻할 때 햇볕을 보면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 이게 아마도 골다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커피라든가 알코올 이런 것들이나 금연, 흡연 이런 것들이 그 골다공증 계신 분들에게 안 좋으니까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각하신 분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에스트로겐 그 요법을 그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그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체크하고 집안 생활 습관의 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낙상 예방의 방법인데요. 집안의 위험 요소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문을 한번 보니까 집안에서 사고 나갔을 때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그때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없애는 겁니다. 욕실. 우리나라는 그 욕실 바닥이 그 습식 문화예요. 물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욕실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욕도 하시고 또 걸레도 빨고 이래서 물기가 많이 바닥에 있게 됩니다. 그게 물기가 이제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닥재가 미끄러움 방지 처리가 되는 그런 바닥재를 까시는 게 낙상 예방의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닥재가 깔기 어렵다 그러면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또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붙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바닥의 미끄러움을 첫 번째 없애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욕실에 들어갈 때 많이 넘어지세요. 욕실이라는 곳은,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밖에서 들어갈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환경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거실에서 욕실 들어갈 때 바닥재 자체도 그 거실 바닥과 욕실 바닥이 다릅니다. 타일이 되어 있다거나 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높이도 좀 다릅니다. 욕실은 바닥이 낮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넘어 들어갈 때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주는 게 낙상 위험을 많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약 3.7배에 없을 때보다 낙상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실 입구에서 안전손잡이 설치해 주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올 때 안전손잡이, 그러니까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고 이럴 때 거기서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가 넘어질 수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침실과 거실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서 뭐 걸려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지방이나 단차 없애기, 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거를 좀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생활 습관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여섯 번째가 집안 내에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 빨간색 의자 보이시죠? 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아무래도 앉다가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지 않는 그런 습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또 선반이 있을 경우에 그 자주 쓰지 않는 물건과 자주 쓰는 물건을 좀 교체해서, 자주 쓰는 물건은 높이 이렇게 올라가서 내리거나 보다 넘어지시니까 밑에 부분에서 좀 자주 구부리면서 사용하더라도 높이 올라가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이나 침실 바닥을 정리정돈해 주는 거.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바닥인데, 방바닥인데요. 제가 직접 손잡이를 설치해 들어갔다가 이 방바닥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사진이에요. 이 가시다가 이제 막 넘어지시거든요. 밟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바닥이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좀 넘어진 사고를 좀 더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기르신 분들은 애완동물 때문에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밟는다거나 또 잘 때 애완동물 자다가 이제 밟혀가지고 물컹하면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걷는 것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좀 부끄럽더라도 실버카라든가 지팡이 이런 보행보조 기구를 사용하시는 게 더 안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인같이 보일까봐 아직은 원치 않아 이런다 하시라도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설득하셔서 괜찮다고 사용하시게 하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저희가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조명, 문지방, 의자, 그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자주 쓰는 물건은 낮은 선반에,
바닥 정리 상태, 애완동물 관리하는 것, 보행보조 기구 사용 이 10가지를 우선순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낙상 사고의 발생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비례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 손상 중에 절반 이상이 낙상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가벼운 타박상에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골절이나 두부, 뇌출혈 등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에 의한 손상은 질병 이외에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의 경우 치료도 매우 장기간을 요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60% 이상으로 생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낙상 사고는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와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평소에 꾸준한 근력 운동과 유연성 밸런스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은 낙상의 위험도를 높이는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삶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집안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거실일 혹은 또 계단 등의 안전봉 설치나 화장실 미끄럼 방지 혹은 지지대 설치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